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4월 17일 오후 3시 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상한 대로 드루킹 댓글 조작에 의한 선거 여론 조작, 광범위한 선거 여론 조작을 한 혐의로 법정 구속되고 징역 2년을 1심에서 선고받았던 김경수 경남도 지사가 2심 법원에 의해서 보석이 허가가 되었습니다. 차문호 재판장, 서울고법 형사 2부 차문호 부장판사는 김경수 피고인에 대한 보석을 허가하면서 보석 보전금을 2억 원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1억 원은 반드시 현금으로 납부해야 된다. 그 다음에 주거 제한을 했는데 주거지는 경남 창원시로 한다. 그 다음에 주거지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는 서면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한다. 3일 이상 주거지를 벗어나거나 출국할 경우에는 법원에 신고해 미리 허가를 받도록 했다. 이 출국도 가능하게 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드루킹이란 별명을 가진 김동원 씨 등 이른바 댓글 조작 사건의 피고인과 증인, 사건 관계인과 만나거나 연락을 해서는 안 된다. 이들 또는 그 친족에게 협박, 회유, 명예훼손 등의 해를 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동시에 법원의 소환을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정해진 일시와 장소에 출석해야 한다.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미리 사유를 법원에 신고해야 한다. 이런 보석 조건을 위반할 경우 보석이 취소되고 보전금이 몰수될 수 있다. 이렇게 조건을 달았습니다. 이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 등 경제적 공진화 모임, 이른바 경공모 회원들과 공모하여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 등 포털 사이트의 기사 76,083개에 달린 댓글 118만 8,866개에 대해 총 8,840만 차례에 걸쳐서 공감, 비공감, 클릭 신호를 조작을 해가지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그리고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다가 특검에 의해서 불구속 기소되었다가 2심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자리에서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이 선거법 위반 혐의는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었습니다. 저는 이 판결문을 읽어보고 이 1심 성창호 재판장이 이 범죄 혐의의 규모나 질에 비해서는 상당히 형량을 낮춰주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법정 최고형을 때렸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선거 여론 조작의 규모가 대규모입니다. 그리고 이게 현재 진행형이었습니다. 이게 들통이 나지 않았으면 그 들통도 이상하게 민주당이 고발을 해가지고 수사를 하니까 이렇게 돼버렸는데, 일종의 자충수가 돼버렸는데, 지난 지방선거에도 똑같은 짓을 하기 위해서 공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가로서 이 김동원 씨 등은 뭘 요구를 했느냐 하면은 자리를 요구를 했습니다. 자리. 어떤 자리냐.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그 협조자를 임명을 해달라. 그렇게 하면은 그 명함으로 해외에서 자금을 모아가지고 그 자금으로 재벌회사 한두 개를 접수한다 하는 이런 큰 그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김동원 씨 등이 작성한 문건이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문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대통령 되기 전에 후보 시절 연설문에도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긴밀하게 다각도로 협조를 했습니다. 이것은 최대 규모의 부정선거입니다. 최대 규모의 부정선거고, 문제는 선고를 받으면 자숙해야 될 텐데 그 지지자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성창호 판사를 잡아 넣어야 한다 해가지고 막 협박을 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도 앞장서서요. 정권적 차원에서 나와가지고
사법부를 압박하니까 결국은 이례적으로 보석을 했다. 그럼 이 보석은 결국 이 재판부가 정권의 압박에 굴복했다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굴복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를 들면은 공평하지가 않습니다. 그럼 박근혜 대통령은 왜 구속재판을 합니까? 그것도 구속기간을 3차례나 연장을 했습니다. 6개월 동안 구속하다가 재판이 끝나지 않으니까 또 구속 연장을 하고 또 구속 연장을 하고, 그리고 또 하나, 이명박 대통령을 보석할 때는 조건을 어떻게 붙였느냐? 집에서 꼼짝달싹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친족 이외에는 만나지도 못하게 했어요. 그런데 김경수 씨는 창원에서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창원에서. 여기에 대해서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이 즉각 논평을 냈는데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김 지사의 보석을 허가한 것 자체가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의 증인 및 관계자들에 대한 협박이자 위협으로 작용할 것이다. 공정한 재판을 포기하겠다는 대국민 사법 포기 선언이다. 전 대변인은 문재인 정권 창출의 1등 공신이자 살아있는 최고 권력을 풀어놓고 재판을 진행한다는 뜻이다. 이를 두고 증거 인멸과 주요 증인에 대한 회유 압박이 없을 것이라 믿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검찰은 김 지사의 2심 재판장인 차문호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사법농단의 사건 참고자료 명단에 올려 대법원에 통보해 놓은 상황이다. 검찰이 차 판사의 목줄을 움켜쥐고 있고 코드 사법부가 꾸려지고 있으니 공정한 재판이란 애초부터 불가능한 것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차문호 지금 재판장입니다. 2심 재판장, 보석을 허가한 2심 재판장이 재판장의 약점을 이 정권이 잡고 있으니까 보석을 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공격을 한 겁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법원은 헌정 질서를 유린한 원흉을 감사기로 한 것이다. 법원의 어불성설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 법원은 헌정 질서를 유린한 원흉을 감사기로 한 것인가? 공범 드루킹 일당이 대부분 구속된 상황에서 김 지사만 풀어주는 건 무슨 의도인 것인가? 여당의 사법부 압박 때문인가? 청와대 눈치 보기인가?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 저는 이 전희경 이 대변인의 지적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려면 증인들이 용감하게 진실을 증언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정권이 나서고 사법부마저 그 정권에 굴복하는 보석 결정을 내리니까 앞으로 증인들이 나와서 마음 놓고 어떻게 진실을 말할 수 있겠느냐. 이것이 간접적인 증거인멸이다. 이것이 간접적인 증인들에 대한 회유와 압박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판결문을 읽어봐야 됩니다. 이 판결문을 읽어보면은 이것은 지금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이 헌정질서 유린 사건이라고 했는데 이 말이 맞습니다. 헌정질서의 가장 핵심은 공정한 선거입니다. 공정한 선거를 이 정도로 대규모로 흔들어버린 예는 우리 대한민국 역사상 없었습니다. 굉장한 규모의 부정선거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공간, 비공간물 조작한 게 약 9천만 건에 해당됩니다. 9천만 건에 대한 댓글 조작이 있었으면은 여론시장에 왜곡이 있었고, 그 왜곡은 선거에 반영이 돼가지고 문재인 대통령 당선에 기여를 했다. 그럼 부정선거죠. 신종 부정선거죠. 옛날에 부정선거는 그냥 표를 바꿔치기 하고 돈 주고 급 주고 해가지고 왜곡을 했다면은, 지금은 이런 기술을 동원해가지고 완전히 사기적 순법을 하는, 이게 사기거든요. 사기. 이게 더 나쁩니다. 도덕적으로. 그것도 기술을 동원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놓고 대가를 바라기 위해서
총영사 자리 하나 달라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다음 지방선거에도 계속 도와주겠다, 도와달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은 이것은 더구나 1심 선고가 있은 이후에 이 피고인과 피고인 지지 세력과 이 민주당의 반응입니다. 민주당의 반응입니다. 사과를 하지 않아요. 이렇게 명백한 사실이 밝혀졌는데도 사과하지 않고 그냥 재판장을 겁주는 이런 비민주적 법치 파괴의 행동을 하는 속에서 재판장이 이런 보석 결정을 내렸으니까 그 누구도 이게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불구속 재판의 원칙을 수호하기 위한 재판장의 결단이라고 보지 않을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2년 동안 구속 연장을 통해서 지금 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속에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풀려났다? 아무런 반성도 없는데 풀려났다? 대한민국 사법부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 사태를 뒤에서 바랐던 거 아닙니까? 성창호 판사가 그렇게 핍박을 받아도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의미 있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의미 있는 말. 이 정권의 사법부 장악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사법부와 특히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을 장악해서 나중에 이 정권이 부정선거를 하더라도 아니면 헌법 위반을 하더라도 법적 제재를 받지 않음으로써 이 정권을 계속 20년, 100년 유지하겠다는 그런 계산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계산대로 될지 안 될지는 국민 여론의 각성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이 보석 잘했다는 사람과 이 보석은 문제 있다는 사람으로 이 나라가 지금 갈라질 텐데 어느 쪽이 많으냐? 상식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과 비상식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의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결국은 대한민국 운명을 결정합니다. 문재인 정권의 수준은 대한민국의 평균 수준입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